이번에는 성남풀립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해요. 작품 먼저 보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 좀 더 챙겨보도록 해봅시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슝. 이 말은 사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거를 인용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흥미 유발, 이제 뭐 집중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실은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도 편들거나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뭐 애끼고 더 소중히 하고 이런 게 없이 다 그냥 공평하다.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만들고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제 합치면 천지인 거죠. 천지는 만물을 만들 때, 만들고 기를 때 억지로 마음을 쓰지 않고 동등하게 맡겼다, 대우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서양의 한 자연주의자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대요. 역시 이것도 서양의 어떤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이 글의 서술자의 그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뒷받침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야? 자연의 섭리인 거고, 여기서 보면은 말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자연의 섭리이잖아. 그리고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은 모르쇠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연의 섭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은 사실 이게 먹이 사슬이잖아. 근데 큰 게 작은 걸 먹고 큰 게 작은 걸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걸 우리가 점강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연의 섭리가 그래서 인간에게까지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도 그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내가 막 뭘 한다고 해도 자연의 그 힘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게 결국 인간의 또 힘이고 과학 기술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의미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서 그럼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거는 나한테는 더 자연이 잘 대해줘야 되고 편의를 봐줘야 되고 더 아껴줘야 되고 나한테 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자는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 너까짓 게 뭔데, 무슨 자연의 섭리에서 너마저 막 벗어나서 그렇게 막 대우받고 싶어해, 이런 거지. 자연에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대로 있는 것이 제 본성.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본성인데 자연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데나 이제 나는 풀도 이름 없는 풀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은
가치이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냥 외부 지문이 요거 때문에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작품하고도 사실 연결되거든. 이 작품 보면은 김춘수의 꽃 보면은 작품에서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이름을 안 불러주면 몸짓이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 대상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어가지고 같이 볼 때마다 항상 이 작품이 연계돼서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요 문장을 보면 결국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음이라고 하는 태도인데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농부야. 이게 바로 반대되는 게 농부인데 농부는 가꾸는 것이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면 죄다 자풀이야. 그러니까 농부에게 이 자풀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는 풀인데 필요가 없을 때는 뭐다? 자풀이라는 거지. 심지어 이 자풀보다 더 나아가서 농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농부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나한테 이로운 풀이면 걔는 살려도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걔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수가 된 풀들은 호미에 뽑히거나 이렇게 뭐 농약이 마르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자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걸음 소리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논밭의 작물은 주인, 그러니까 농부의 사랑으로 자란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잡풀들은 죽는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밭의 작물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도 이게 풀의 그 같은 밭에 있는 잡풀들한테는 진짜 공포의 소리 이런 게 되는 거죠.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들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 서술자의 그런 경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도 앞에 나왔던 농부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풀을 베었던 거야. 그랬더니 무엇이 오르게 되냐면 또 역시 우리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풀독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풀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풀 같은데 잔디밭에 살짝 베이거나 하면은 거기서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나는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너무 이제 따갑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어.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치료 방법인 거지. 근데 그러면서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뭘 그렇게 참고 있냐 하면서 인위적으로 치료를 역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화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갓 자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풀들도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느낌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서리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인간 중심의 그런 태도하고는 다르게 생태 중심주의 그런 모든 생명에도 다 마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역시 물어보죠. 뭐야? 대항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우리도 누군가 나를 막 때리려고 한다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방어하고 맞고 맞서 싸우려고 하잖아. 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나오죠. 풀독은 근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화자가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나오는 인위적 치료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앞쪽 페이지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아이고 미안. 앞쪽 페이지 요 앞으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일단 이 작품의 갈래가 수필이잖아.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고 나의 경험, 생각, 깨달음을 적은 글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화자의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고 정리해보면 주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그런 성찰, 반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화자 그런 글쓴이 서술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뒷받침했고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된 경험을 이제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시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거든. 이 어디냐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 우리 쓸 자리가 모자라서 본문으로 내려가서 써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틀에 걸쳐서 풀을 막 베고 하는 이 장면 있잖아. 여기에서 풀독이 올랐다라고 하지. 이 부분부터 풀독이 오르면서 우리 화자가 풀독이 오르기 전과 오른 후에 그런 인식 변화가 생기게 돼. 어떻게 되냐면은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여기서 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뽑고 베고 하였다라고 하죠. 여기 좀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꿔서 적을게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했는데 빗물도 빠지지 않고 이제 다 망가질 거니까 이렇게 그냥 풀을 뽑았죠. 이게 뭐야? 인간 중심적 태도인 거야. 사람만 생각하는 거지. 그 건물 사람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뭐 풀 다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풀독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를 자기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풀의 그런 살려는 의지를 깨닫고 반발 작용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 중심주의의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연스럽다의 의미도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워낙 시조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시조에서의 자연스러움은 뭔가 자연에서 녹아서 유유자적하고 내가 여유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연스러움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 화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동등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와 글쓴이도 이제 결국에 반대되는 존재인 거고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도 서로 반대가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어서 여기 성남풀립에 바로 연계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학습활동이 있는 작품이 그 셈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 셈이라고 하는 거. 내 집에서 그 셈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 셈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약간 여기 향토적 분위기를 만들어. 향토적 쉽게 말하면 시골 느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시에서는 셈에서 물 길러서 안 먹잖아. 물론 요즘 시골도 그렇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자, 여기 보면은 말투도 얻습니다. 들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존댓말 쓰는 거에서부터 구어체 그리고 경어체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줘요. 말투가.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내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라고 하네요.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가만히 물을 냅두면 더러운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을 위로 뜨잖아.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물이 제일 맑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푸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조금 흙탕물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한 집씩 돌아가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뭐야? 이웃을 배려하는 훈훈한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번이 된 집이 먼저 일단 간 다음에 입에 물고 싹짝 들어서는 어머니나 물지개 찐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집이 순번이 아니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엄마 아빠가 깨서도. 그리고 집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 뭐 제사가 있다거나 뭐 손님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 먼저 할 수 있도록 내 차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보해 주는 거야. 서로 역시 이웃을 배려하는 훈훈한 인정, 이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넉넉한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던 그 셈에서 이제 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미나리를 심는 논이거든요. 근데 미나리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 보면은 미나리가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거든. 그래서 미나리꽝에는 기본적으로 좀 물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런 곳에는 미나리가 훨씬 더 좋고, 감자도 이제 잘 썩어서 거름이 잘 되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나리가 푸르고 하는 이 개념과 푸르고의 개념, 구린내가 훅 풍겼지요 하면은 이제 시각적인 심상도 있었지만 여기는 또 후각적 심상도 있어. 그래서 이런 따뜻한 그런 이웃의 정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이제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회상하는 느낌으로 한 거죠. 주제. 그래서 이웃 간의 배려와 훈훈한 정, 특징, 어릴 적 고향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향토적 시어를 사용을 해서 이 시골의 그런 훈훈한 인정이 나타났고,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정감 어린 분위기 또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 심상, 감각 다 같은 말이야. 를 통해서 이제 대상에 구체적인 인상을 부여함. 구체적인 인상을 부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성남플릿과 그 셈, 그래서 자연과 공동체적인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습니다.